당신이 감히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보안 요원 박성훈이 문가영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 깃든 조소가 공기 중에 퍼지자 적막하던 호텔 로비가 잠시 얼어붙었다. 문가영은 움찔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지금 이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야 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박성훈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행사 초대장이라도 있습니까? 없으면 당장 나가세. 더러운 바닥에 발자국이라도 남기는 건가? 그는 일부러 비웃듯 가짜 웃음을 흘리며 신랄하게 쏘아붙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미 행사 초대 메일도 받았고 관계자 확인도 마친 상태예요. 보도자료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을 텐데요. 문가영이 당황한 기사액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어 메일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박성훈이 그녀의 팔을 가로막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메일? 휴대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난 여기서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니 내 말이 곧 규칙이에요. 문가영은 억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행사장 초입에는 이미 많은 리포터와 취재진이 드나들고 있었고 스포트라이트가 터져 나오는 인기 스타들의 입장 장면도 한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유독 자신만 막혀 있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간청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확인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초대했던 담당자분이 계실 거예요. 제 이름은 분명 명단에 있을 겁니다. 명단 같은 소리 하긴 VIP 리스트에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들어간답니까? 박성훈이 키득거리며 뒤에 서 있던 다른 보안 요원들을 힐끗 쳐다봤다. 야, 이 사람 곧 유명하다더니 뭐가 유명한 건지 전혀 모르겠구먼. 어디서 껴들려고 그래? 옆에 서 있던 다른 보안 요원도 맞장구 치듯 작게 웃으며 혹시 다들 착각한 거 아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문가영이라는데. 글쎄, 얼굴이 생각보다 별로 같은데? 하고 비꼬았다. 이 대화를 듣고 로비 한편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이던 한 관람객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저 사람 진짜 문과형 맞지 않아? 우리도 드라마에서 자주 봤잖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저렇게 막대하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이 더욱 조용히 중얼거렸다. 와, 이거 영상 찍고 있는 사람 맞네. 나도 찍어야겠다. 이건 분명히 문제될 일이야. 문가영은 억울함과 수치심이 뒤섞여 발끝만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이보세요, 보안요원님.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 이미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 좀 해주세요. 박성우는 코웃음을 치며 휴대용 무전을 들었다. 이쪽에 이상한 사람이 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문가영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는 일부러 크게 말하며 행사 스태프 쪽으로 신호를 보냈다. 무정이 너머로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박성훈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문가영을 노려보았다. 기다리라잖아요. VIP도 아닌 사람이 뭘 그렇게 서두릅니까? 기자회견 다 끝나면 그냥 구경만 하고 가면 될 텐데. 문가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저도 이 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았고 드라마 홍보차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모욕적인 태도로 제 시간을 뺏을 권리는 없으시잖아요. 모욕적이라고요? 후훗. 나야말로 언론사 관계자인 줄 알았는데 대체 어떤 작품에 나왔길래 이렇게 행사에 오려고 난린지 모르겠네. 박성훈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문가영에게 돌렸다. 그중 몇몇 기자들이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다. 혹시 저쪽에 문제가 있나요? 기자 한 명이 스태프에게 묻자 스태프는 당황한 듯 대답을 피했다. 아, 이쪽은 곧 정리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구경꾼들이 더 촬영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건 큰 문제 될 텐데. 주최 측이 알면 어떡하지? 또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배우한테 너무 무례하잖아. 그것도 공적인 행사에서. 하고 걱정스레 얘기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연예인이 뭐라고? 좀 기다렸다 들어가면 어때? 괜히 티내고 소란 피우고 있잖아. 라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어느새 로비 주변의 시선이 전부 문가영 쪽으로 쏠렸다.
기자회견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도 살짝 뒤를 돌아다보며 수군거렸다. 문과영은 난처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치밀었다. 이렇게 막 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녀가 끝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유라니,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 행사장 질서 유지. 당신은 VIP 리스트에도 없고, 난 고위층에게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어요. 난 내가 맡은 일만 할 뿐입니다. 박성훈이 거들먹거리듯 대답했다. 저는 초대를 받았다고요. 담당자와 통화만 하게 해주세. 아니면 담당자를 직접 불러주셔도 됩니다. 담당자를 직접 부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바쁜데 직접 사람 불러서 귀찮게 해야 하나? 제발 확인이라도? 시끄럽다고요. 일단 나가 계세. 대기실이 따로 있을 테니 거기 가서 조용히 기다리세요. 박성우는 거칠게 문가영을 밀쳐내려 했다. 그 순간 한쪽에서 목격 중이던 중년 여성이 날선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니, 보안요원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분이 진짜로 초대받은 사람이면 어쩌시려고 이러시나요? 옆에 있던 젊은 남성도 뒷받침했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들어보니까 문가영 씨 같은데 유명 배우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막대하면 주최 측 이미지에도 안 좋을 텐데요. 박성훈은 씩 웃으며 원치 않는 참견은 하지 마세. 우린 규정대로 하는 중이니까 하고 그들을 쏘아보았다. 규정대로 하는데 왜 유독 이분만 막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여성 목격자가 계속해서 따지자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이때 문가영은 한 발 물러서서 주변 상황을 재빠르게 살폈다. 여기서 말을 길게 해봐야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다. 일단 시간을 끌면 행사 자체에 늦어버릴 테니 애초에 장소를 옮겨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편이 나아 보였다. 좋아요. 제가 밖에 나가 있을게요. 대신 담당자에게 연락만 해주세.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지만 박성우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전을 껐다. 뭐 기다린다니까. 밖으로 나가세. 특히 다른 VIP 손님들과 마주치지 말고 뒤편 주차장 쪽에서 기다려 주실래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문가영은 훤히 보이는 호텔 로비를 지나 넓은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 나왔다. 밤바람이 조금 쌀쌀했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보도진과 스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차단된 이곳은 한적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 팀장님. 저 지금 행사장에 왔는데 보안요원분이 절 맞고 계세.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 강 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런 일이요? 분명 명단에 등록해놨는데요. 지금 당장 확인하겠습.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발 빨리 부탁드려요. 기자회견이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어서. 주차장에는 차가 드문드문 서 있었고 반짝이는 조명 대신 어둑한 조명이 깔려 있었다. 문가영은 초조함에 발끝으로 땅을 톡톡 차다가 곧 방문객으로 보이는 몇몇이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다. 저 혹시 문가영 씨 맞으세요? 여기 왜 계신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곧 해결될 거라 믿고 있어요. 세상에, 저번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왜 여기 주차장에 기자회견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 조금 일찍 와서 대기 중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따라왔는지 스마트폰을 들고 녹화 중인 이들이 머뭇거리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강 팀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문가영 씨, 조금 난감합니. 주최 측에서 오늘 VIP 명단이랑 일반 초청자 명단을 분리해 놓았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행사장 보안 쪽에서 VIP 권한이 없으면 일단 대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니, 저 VIP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취재진처럼 일반 게스트로라도 들어가면 될 텐데요. 글쎄요, 지금 현장이 굉장히 혼잡해서 모든 통제가 까다롭다고 합니. 제가 스태프에게 확인 부탁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문가영은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행사에 초대받았고 취재진과 인터뷰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강 팀장의 목소리에서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주최 측 책임자와 이야기해 볼 테니 조금만 참고 계세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지만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문가영은 주차장 한편에 놓여 있는 가드레일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SNS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이미 로비에서 벌어진 소동을 찍은 영상들이 빠르게 돌아다니는 모양이었다. 댓글에는 보안 요원들 너무하네. 연예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문가영 어디 드라마에 나왔더라. 같은 반응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댓글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잘 모른 채 온갖 추측을 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유명 배우인 척하다가 들킨 거 아냐? 같은 조롱 섞인 반응도 올렸다. 모르는 이들이라면 그저 소문과 영상으로만 판단할 테니 이대로 있어서는 더 안 좋겠다고 생각한 문가영은 주차장 어귀를 서성이는 몇몇 취재진과 눈이 마주쳤다. 혹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리포터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 SNS에서 벌써 이 상황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야 쌀. 문가영은 살짝 갈등하다가 그녀에게 핀 조명과 카메라가 보이자 결심했다. 네, 말씀하세요. 여기가 좀 어두우니까 저쪽 가로등 아래에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렇게 주차장 구석, 차량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간이 인터뷰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리포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하며 물었다. 혹시 지금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하신 이유가 뭔가요? 행사장 보안 요원분께서 VIP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막으셨고 담당자 확인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공식 초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봅니?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굉장히 창피하고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이번 일은 단순한 착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저를 끼워 넣지 않았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왔는지 설명조차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셨으니까요. 문가영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다가온 또 다른 취재진이 함께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혹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이 행사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있고 홍보도 해야 하니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합니. 하지만 이대로 방치된다면 저 역시 할 수 있는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러자 근처에서 촬영 중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주차장으로 몰려들며 실시간으로 방송을 켰다. 지금 무슨 라이브가 진행 중인가? 하면서 궁금해했다. 문가영은 복잡한 시선 속에서도 담담히 입을 열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편이 낫겠네요.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거기 카메라 드신 분들 잠깐만 제 얘기를 기록해 주시겠어요? 옆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젊은 유튜버가 빠르게 다가왔다. 네,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나가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 실시간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퍼지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하여 주차장 한편 대충 꾸려진 즉석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문가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삼키고 하지만 눈빛은 단단히 고정한 채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문가영입니. 사실 오늘 이 행사에 초대를 받아 드라마 관련 인터뷰와 홍보를 위해 왔어요. 그런데 호텔 측 보안 요원분이 VIP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입장시키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외부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개인 감정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마음대로 사람을 걸러내고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막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마구 터지진 않았지만 휴대폰 불빛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이 또렷이 잡혔다. 바로 그때 호텔 측에서 마침내 관리 담당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시큰둥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차장에서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문가영은 곧바로 그에게 따져 물었다. 담당자세요? 저 혹시 이제 들어갈 수 있나요? 관리 담당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가 확인해보니 VIP 명단에는 없으시고 일반 초청자 명단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일정에 VIP 기자회견이 먼저 진행 중이라 일반 손님은 2차 세션에나 입장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전 그저 맞고 무작정 나가 있으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아, 그건 아마 보안 담당자 쪽 지침이 과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우린 VIP 우선주의라 어쩔 수 없습. 저는 규정대로 안내한 것뿐이고요. 이 규정이 문제네요. 게다가 담당자 확인도 거부하고 저를 조롱하고 막말까지 했던 보안요원분 태도는 어쩌실 건가요? 관리 담당자는 난감한 듯 마스크를 살짝 올리며 시선을 피했다. 음,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행사 중이라 신경 쓸 여력이 없습. 일단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들어가셔도 되니까 괜히 외부에서 소란은 일으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SNS 라이브를 진행하던 유튜버가 물었다. 이게 소란인가요? 해당 배우님은 정당한 항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관리 담당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관심 없으면 지나가셔도 좋습. 우리도 바빠서 일일이 응대 못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분개했다. 뭐야, 책임자 태도가 이게 뭐야? 호텔 이미지 스스로 깎아먹고 있네. 바로 그때 로비에서 급히 달려온 강 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 문가영 씨, 죄송해요. 저 주최 측 커뮤니케이션에 큰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금 드라마 제작사 대표님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를 내고 계세 빨리 들어오라십니다. 이제야요. 보안 요원께서 허락해 주신답니까? 문가영은 여전히 분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다. 보안 요원? 아, 이미 대표님이 직접 보안팀장한테 항의하셨어요. 잘못된 지시였던 걸로 정리됐습. 지금이라도 빨리 행사장으로 가시죠. 그러나 주변에 서 있던 취재진과 라이브 시청자들은 이미 이 사태에 큰 관심을 쏟고 있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다 정리된다고 끝날 문제인가요? 지금 실시간으로 전파가 퍼지고 있는데. 강 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 애초에 VIP와 일반 초청을 구분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명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벌어진 해프닝 같아요. 보안요원의 대응 방식은 저희도 경악스러우니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그러자 주차장으로 다시 나타난 보안요원 박성훈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어왔다.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또 나타났네 라며 수근거렸다. 문가영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는 먼저 한숨을 쉬더니 문가영 씨, 미안하게 됐음. 난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과했다는 건 인정합니. 행사장 전반 질서를 책임지다 보니. 그럼 저에게 하셨던 조롱과 막말은요? 규정에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던가요? 그건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다만 보안팀장 지시가 워낙 강하게 내려왔고 VIP 위주로 철저히 통제하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엄하게 했습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빈정거리듯 덧붙였다. 엄하긴 했죠. 거의 몰상식할 정도로. 박성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잘못했음. 나중에 알았는데 문가영 씨가 정말 초대받았던 분이더군요. 물론 초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더 신중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직권 남용을 했어요. 곁에서 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래도 다행이네. 아직도 저렇게 당당한 태도인 게 웃기긴 하지만. 박성우는 살짝 얼굴을 찡그리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사실 나도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해서 특히 VIP 아닌데 유명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열받아서 그랬나 봄니 미안합니다. 문가영은 그의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그런 개인 감정이 공적인 자리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절차대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SNS 라이브를 통해 여전히 중계되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그래도 사과하네. 이제라도 다행이다. 처음 태도는 정말 최악이었는데 같은 반응을 보냈다. 강 팀장이 다시 나섰다. 문가영 씨. 일단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서 대표님하고 이야기하시고 기자회견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내부 일정이 많이 지연되기도 했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엔 드릴 수가 없네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모여 계신 분들께 잠깐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주차장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기대하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문가영은 다시 한번 가로등 아래에 섰다. 지금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촬영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일은 저 개인의 자존심이나 참석 여부보다도 기본적인 유의와 절차에 관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규정이 있다 해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줄 권리가 있고 존중해야 할 태도가 있죠. 적절히 안내만 되었어도 이렇게까지 문제될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현장에 있던 몇몇 취재진이 박수를 쳤다. 어떤 사람은 맞아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죠. 하고 동조했고, 박성훈 역시 멀리서 살짝 시선을 피하며 듣고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래요.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낼 겁니.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 상황을 접하실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단순히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이 없냐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 즉석 연설은 주차장 곳곳에서 촬영되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SNS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되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저렇게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하다니 멋지다. 배우가 직접 나서서 말하니까 더 설득력 있네. 보안 태도 진짜 문제였네. 반성해야지.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그제야 강 팀장이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문가영 씨. 이제 들어가시죠. 곧 2차 기자회견도 시작되니까요. 하고 안내했다. 보안요원 박성훈도 옆에서 작게 고개를 숙인 뒤 그녀가 지나가도록 길을 열었다. 호텔 내부로 들어온 그녀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행사 주최 측 책임자와 드라마 제작사 대표를 만났다. 제작사 대표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우리 배우한테 이런 대접이라니. 호텔 측과 다시는 협업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문가영이 대표의 팔을 살짝 붙잡고 달랬다. 대표님, 화나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하니 크게 더 엎지는 말아요. 이미 저는 주차장에서 할 말을 했고요. 주최 측 책임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 저희도 보안 규정과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하겠습. 오늘 일은 저희가 공식 사과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국 기자회견이 재개됐고 공식 석상에서 주최 측이 사과를 표명했다. 많은 카메라 앞에서 책임자는 배우 문가영 씨께 발생한 불편과 부적절한 응대에 대해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응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 옆에는 숙연한 표정의 박성훈도 서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 지시를 받고 마지못해 무대로 올라선 참이었다. 제가 경솔했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고 굳은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문가영이 단상에 올라 진행자와 대화를 이어갔다. 이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제가 겪은 굴욕이나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 그렇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셨으니 저도 더는 감정을 키우고 싶지 않습다만 이번을 계기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가 한 번씩 돌아봐 주길 바라요. 기자회견장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깔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행사 후반 주최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 교육 계획과 보안 매뉴얼 재정립 방안을 공식 문서로 공개했다. 행사가 마무리되자 호텔의 총지배인이 직접 나와 문가영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저희 호텔에서 일어난 일이라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 내부적으로 해당 보안 요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전 직원 대상 서비스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 문가영 씨께서는 앞으로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가영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최대한 미소를 띠며 답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후의 대응이죠. 저도 이번 일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 앞으로 저 역시 제 주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총지배인은 그 말을 듣고 이 점을 계기로 호텔 측에서도 미흡했던 부분을 고치겠습.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이후 SNS에는 문가영 주차장 스피치라는 제목으로 많은 영상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감과 분노, 또 응원을 이끌어냈다. 저 연설이 너무 멋져서 나도 울 뻔. 부당함에 맞서는 현장 발언은 역시 힘이 있네. 호텔 보안 태도 문제, 이번에 제대로 고쳐지길.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며칠 후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개선 및 보안 응대 지침 변경 사항이 공지되었고, 문과영과의 오해와 불편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글이 올라왔다. 동시에 문과영의 소속사에서도 이번 일은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해당 호텔의 책임자분들이 정중히 사과하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셨다. 문과영 씨 역시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특권을 요구하기보다 모든 이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뒤로 문과영은 인터뷰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어떤 자리든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며 소감을 전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 자신만의 공정함에 대한 기준도 점검해 봤어요. 보안 요원님이 저한테 무례하게 행동했듯 혹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러진 않았을까 돌아보게 됐죠. 당시 로비에서 문과영을 막았던 박성훈은 사내 징계를 받은 뒤 정식으로 다시 한번 문과영에게 사죄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저는 그동안 제가 맡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뒷전이었던 것 같습. 이번 일을 통해 크게 배웠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임하겠습. 만약 다시 뵙게 된다면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문과영은 그의 메일을 읽고 간단한 답장을 보냈다. 정성스러운 사과 감사합니.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며 다시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요. 이렇게 외견상으로는 모든 갈등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사건은 사람들에게 작지 않은 울림을 주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연예인을 향한 부당 대우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으로 회자되었고, 업계 관계자들은 VIP 중심 행사 운영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문과영이 주차장에서 직접 대처한 모습과 발언이 오랫동안 화제가 되어 연예인도 사람이고 기본적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인식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기자회견 이후 문과영은 각종 매체의 인터뷰를 소화하면서도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었고 제가 받았던 부당함이 또 다른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을 뿐이죠. 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박수를 보내며 동시에 호텔 측의 무리한 VIP 위주 운영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결국 호텔은 보안업체와 계약을 재협의했고 보안 요원들의 서비스 교육 방침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행사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인간적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바로 내부 담당자와 연결해 확인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행사마다 객실을 잡아 VIP, 일반 초청 구분 없이 동일 매뉴얼로 응대하되 특수한 경우는 신속히 매니저가 현장에 나와 해결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주최 측 역시 외부 보안 인력을 부를 때 누구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문서를 공식 배포했다. 행사장 안팎으로 경비를 서는 인원에게는 행사 손님을 가려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안내하는 절차가 필수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 덕분이었다. 며칠 뒤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 초대된 문과영은 밝은 미소로 화면에 등장했다. MC가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유명인이라면 더 겸손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상호 존중이 우선이라고 봅니.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아가는 시대에 어디서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서 동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날 생방송에서 MC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문과영이 진심을 담아 답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행사의 규모나 VIP 여부, 혹은 직책이 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도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가짐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SNS에는 다시 한번 문가영 참 괜찮다라는 칭찬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그녀를 연예인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한 인물로도 기억하기 시작했다. 호텔 측은 추가로 개선된 매뉴얼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각종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어느 저녁 주차장 한편에서 겪었던 소동을 떠올린 문가영은 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행사 진행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더욱 매끄럽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더욱 개선된 운영 방식과 원활한 절차 속에서 진행된 다음 행사에는 비슷한 잡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잘 돌아가고 있네요. 역시 바뀌고 있나 봐요. 그녀가 주최 측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네, 이번 계기로 많은 걸 배웠어요. 모두가 감사합니다, 문가영 씨. 그날 저녁 그녀는 SNS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불편했던 순간이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그 글은 곧 좋아요와 긍정적인 댓글로 가득 차 올랐다.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결국 주차장에서 즉석 연설을 하게 되었던 사건은 수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누구나 처한 상황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인정하려는 마음이 사회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당함에 맞서 당당히 목소리를 냈던 배우 문가영이 있었다. 과한 특권 의식도 무관심도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도 이제는 지양해야 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행사장에서 전한 말은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진하게 새겨졌다. 그리고 그 여우는 호텔 로비를 지나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저기 배우님, 다음 행사에서 또 뵐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이번엔 꼭 규정이 아닌 존중을 먼저 보여주세요. 알겠습,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스태프가 활짝 웃으며 우리도 노력할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럼요, 저도 많이 배웠습. 함께 만들어 가봐요. 우리가 있는 이곳을 조금 더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공간으로. 그 말에 이견이 없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행사가 끝난 호텔은 이전과는 또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어쩌면 작은 갈등 하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과제로 이어졌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연결을 만들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 그리고 서로 도와줄 거예요. 행사 관계자의 마지막 인사를 들으며 문가영은 호텔 문을 나섰다. 뒤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은 어디까지나 배경일 뿐 진짜 빛나는 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쌀쌀한 밤 공기를 맞으며 그녀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주차장 스피치로부터 시작된 작은 용기의 씨앗이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자라고 있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 그리고 또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겪는 걸 본다면 작은 말 한마디라도 보태주세. 그게 힘이 돼요. 그녀의 마지막 SNS 라이브에서 남긴 이 당부는 이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사회의 크고 작은 자리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고 나아가 더 성숙한 책임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자, 오늘 있었던 이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어느 인터뷰에서 문가영이 쓱 웃으며 던진 이 질문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앞으론 나도 나서야겠다. 공정과 존중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지켜봐 주세.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 하지만 그때도 똑같이 방치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 이미 달라진 시선과 적극적인 반응이 이 사회에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번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함께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